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반드시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은 각자의 계좌뿐 아니라 개별 자산이 첫 거래일 흐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글로벌 시장은 리스크 온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우리 시장은 급등 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했지만 그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첫 거래일의 흐름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델타원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장 초 현물 동시 효과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시초가부터 현 선물을 동반 매수를 아주 강력하게 질러댔죠. 특히 선물 시장은 지난주에 홍콩 시장이 프락시 매도가 들어온 부분이 아주 빠르게 손절되면서 시장을 급등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10시 45분까지 무려 6,600억 원이 선물을 매수하였는데요. 사실 이 정도 규모와 속도를 보면 오늘 1조 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세션 개장 후 홍콩이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은 점차 선물 매수를 줄여나갔고 결국 장중 상승분을 죄다 반납하고 394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점심시간 내내 394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증시는 그래도 현물 매수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들어 반등을 시도하는데요. 결자 해지는 외국인 몫이죠.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매수를 늘리면서 간신히 지수 반등을 시켜서 어쨌든 전일 종가 대비로는 플러스로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선물 흐름에 따라 시장이 움직인 셈이었는데, 그래도 시간별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오늘 우리 시장은 신년 첫 거래일로 1시간 늦게 개장을 한지라 선물 손절매가 좀 빨리 나와서 시장이 급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개장을 해서 30분 동안 399.25포인트까지 급등할 때 선물 베이시스는 콘텐고가 나오는 등 초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후 선물 매수가 다 빠져나가는 오후 1시까지는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을 강하게 만들었는데요. 장중 베이시스가 나빴을 때는 마이너스 0.7포인트까지 백오데이션을 만들면서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6포인트까지 아주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것은 작년 배당 투자가 들어오기 전이 시장과 이론 베이시스 갭과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간에서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차익 매도를 시장이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더 이상 시장이 밀리지 않자 베이시스가 점차 개선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종가까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가 멈추지 않으므로 시장 자체에 대한 강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하루 종일 변동성이 죽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대표 내재 변동성이 역사적 변동성이 이평선들을 하나둘씩 깨 내려가고 있는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한번 변동성의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변동성이 죽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 대비 변동성이 얼마 살지 못했었기 때문에 변동성 데드가 났다고 해서 변동성 매도를 강하게 실었다가는 아주 뜨거운 맛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이 추세로 죽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매수보다는 매도로 이익을 내는 것이 쉽고 또 물려도 지수는 상승 방향으로 물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옵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잔존일이 11일로 이제 2주차 들어섰죠. 그래서 기관들이 옵션 매도, 외가격 매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장 초반 급등기에는 어쩔 수 없는 콜 환매가 있었지만 이후 시장이 눌릴 때 외가격 풋옵션에서는 적극적인 매도 발행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점진적 상승을 하면서 3000포인트 안착 시도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시장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선물은 그닥 밀리지 않았는데요. 본장 개장 후 독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새해 첫 거래일을 양봉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개장 후 30분 만에 플러스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그것이 당일 거래자들에게는 시세의 전부이긴 했지만 어쨌든 첫 거래일을 강세로 마감시킨 것은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시 상승과는 달리 채권시장과 상품시장, 통화시장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한 언론이 코멘트는 오미크론 변형이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낙관론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시장 반응은 이 달러의 급등 그리고 장기 채권이 급락, 상품 가격이 급락이 나타났어요. 뭔가 약간 아다리가 안 맞는 모습인데요. 하나하나 인과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먼저 움직인 것은 유로존 장기 국채였어요. 오늘은 유럽 시장은 열었지만 영국 시장은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 금요일에 유럽 시장이 놀 때 영국 채권이 먼저 밀렸기 때문에 유로존 장기 국채가 유럽 본장 개장 후 밀리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실제로 처음 이 채권 하락은 본장 개장 후 30분 정도에 집중됐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유럽 채권이 나름 강한 반등을 해요. 그러나 그동안에 미국채는 덜 빠진 관계로 미 국채 선물은 계속 매도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세션 오픈 1시간 정도를 앞둔 밤 10시 20분경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드디어 스탑로스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골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채권들, 그리고 구리와 기름 같은 원자재가 무너지고 나중에는 유로화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에 과도한 언더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딱히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밀린 것이 아닌 이 올해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유럽 세션 개장 초 발표된 이 유로존 제조업 PMI들은 대부분 잠정치에 부합하거나 또 상향하는 등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따라서 이 경제 지표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런던 금속거래소 LME가 이제 오늘 휴장이죠. 그래서 커머디티 쪽은 좀 더 시장이 가볍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세션에서 스트레이트 하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2.8% 언더슈팅이 났죠. 근데 이거는 시장 호가가 가벼워서 전체 자산군이 과도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구리가 또 스트레이트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장중 하락폭이 절반 이상을 되돌림 반등을 해줬는데, 기름도 장중에 저점 마이너스 2.24% 기록하고 나서 $74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또 급반등했죠. 그래서 다시 76.46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머디티 시장은 향후 커머디티 약세를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달러 강세로 급격하게 눌렸다가 올라온 정도, 이 정도로 보고, 또 달러의 강세 이유 또한 연말이 거래 부진으로 달러가 과도하게 눌린 것, 이게 연말 흐름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등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채권만 좀 아닌데요. 저는 장기 채권인 매도세는 올해도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그렇게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장 개장 1시간을 앞두고 이 프리마켓 호가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눌리게 됩니다. 결국 나스닥은 강보합 출발하게 됐는데요. 초반에는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런 게 강세를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는 제법 세게 눌렸어요. 결국 초반에 강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는 이 나스닥 중심으로 매도세가 다시 쏟아져 나오면서 마이너스권까지 밀리게 됐는데요. 거의 1% 가까이 상승시켰다가 마이너스로 돌리는데 든 시간이 5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이 하락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외바닥 반등을 하고 이후에는 장마감 때까지 꾸준히 반등해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별 종목군에서는 이 테슬라가 무려 13.53%나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4분기에 그 전 세계 차량 인도한 양이 30만 대를 넘기면서 컨센서스인 26만 대를 크게 넘겼다는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핵심은 그냥 올해도 테슬라의 강세를 본 이 무지성 매수가 들어와서 땡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이 골고루 상승했는데요. 채권 약세로 금융주도 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상반기 강세를 보는 그런 베팅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름 주식도 강세였는데요. 개장 전에는 기름이 꽤나 약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정작 본장 들어서 기름 주식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자 기름도 급반등해서 마감을 했고,
전체 자산군들은 위험 선호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내재 변동성은 계속 하락해서 16.6포인트까지 밀렸고 또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19포인트대이므로 이 괴리가 좁혀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뉴스플로어에서는 FOMC 이사로 공개가 수요일이 있는 관계로 이거 조기 긴축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데 조기 긴축이 악재라고까지는 할 수 없죠. 빠른 정상화를 한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노이즈들이 점점 시장을 압박해 올 것임은 틀림없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나오긴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변동성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변동성 지수가 15포인트 구간이 변동성 바닥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바닥 구간이 아래로 레벨 다운이 될지를 잘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선물 수급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콜옵션에 대해서는 신규 매도가 나오지 않고 계속 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업사이드는 열려 있고 또 다운사이드는 닫혀 있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물 시장 또한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삼성전자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바스켓을 골고루 매수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콜옵션이 하루 정도 더 다이어트가 된다면 시장은 의미 있는 바닥을 찍고 다시 400포인트 이상을 도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더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콜 매도는 하지 말고 풋 매도 위주로 대응을 하고 풋 매도도 단타 개념으로만 접근할 뿐 추세적으로 풋 매도를 길게 뭉갤 자리까지는 또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강세 흐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떤 자산군이 강세를 계속 보일지 또 어제의 강세 흐름이 연속적일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연초의 흐름은 여전히 리스크 온의 흐름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월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가 요게 원래는 이제 매월 1일에 발표됐는데 연말 연시 휴일로 수요일과 금요일로 미뤄졌죠. 그래서 FOMC 이사로 공개와 엮여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기본 방향은 여전히 리스크 온으로 보되 강한 리스크 온으로 승부를 걸기보다는 리스크 온을 키워가면서 먹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일에는 화요일에는 오펙 플러스 미팅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기름 가격이 방향을 결정짓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기름 가격도 또 추가 상승이 또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